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내 시장 얘기 좀 자세하게 해보도록 할까요? 글로온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요 코스피 코스닥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3,200선 그 전후해서 네, 심리적 저항선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확실히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약간은 부딪히는 느낌들이 어, 드는 것이고 네, 이게 뭐 감으로 3,200이 고점이니까 여기에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기보다 네, 기술적인 면에서 봤을 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은 단기로 상승세가 강했고 이제 8월 초에는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 협상이 물밑으로 나와서 그렇죠. 진행이 될 거다 보니까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주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시즌 실적에 대한 뚜껑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좀 좋지 않은 실적 발표가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일회성 요인이라든지 그런 요인이 있다 보니까 큰 우려는 되지 않는데 최근에 원달러 환율 흐름을 보면 시장에는 좀 비우호적인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고 외국인 입장에서의 현물 시장과 파생 시장이 연계된 포지션을 보면 단기로 좀 시장이 상방보다는 하방으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이게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다라고 단정 짓기는 현재 매크로 지표라든지 시장의 추세 흐름을 봤을 때는 아닌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약간 시장의 변동성은 야기되면서 흘러갈 수 네. 있음을 열어둡니다. 뉴욕 시장도 보면 미국 시장도 약간 이제 순환매 네. 느낌 이런 네. 게 있고 내일 중요한 실적 발표가 또 있다 보니까 뭐 네. 테슬라, 구글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실적 발표 우리는 또 하이닉스 실적도 발표가 되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 이제 실적을 좀 중심으로 움직이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뉴욕 시장에서 이제 우리 시장에 오늘 이런 영향을 연결해서 주겠다라는 힌트 혹시 얻으신 부분들이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주에게는 비우호적인 시장 흐름이 나타났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은 좀 쉴 수 있는 그 여건이 어제도 오늘 또 열려 있는 상황인데요.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종목은 그래도 살아있는 시장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지금 보면 최근에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다시 상승에 대한 흐름을 만들다가 좀 어제 정거래일은 맞아요. 쉬기는 했지만 여타 신재생 쪽들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이런 쪽은 플레이를 할 수 있음을 열어두고 지금 시장 상황을 보는 것이고 에너지원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에너지원이 부각되고 다른 쪽이 배제된다라고 하기보다 동반해서 좀 쓰여나갈 수 있다 보니까 신재생과 관련된 부분은 계속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어제는 스타게이트와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장 초반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조정이 나오는 모습들이었는데 이게 대세를 꺾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여전히 그 데이터센터라고 하면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AI 요인을 대입한 데이터 센터가 쓰이는 에너지의 양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런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스타게이트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네. 사실 이제 꽤 된 얘기잖아요. 1월에 발표가 됐고 네.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다. 사이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에 우려, 영향을 또 일부 주긴 한 건데 네. 이게 우리 시장에까지 반도체 좀 이어질까요? 영향이? 최근에 우리나라 네. 시장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미국 쪽이나 글로벌 쪽보다는 먼저 강했다 보니까 네. 쉬어가는 면들이 확실히 있어요. 하이닉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의미 있는 30만 원이란 가격대 같은 네. 경우를 터치하고는 좀 쉬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미국 쪽에서 조정이 나왔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이 동반해서 네. 꺾이는 흐름이 나타나기보다 이 정도 선에서는 주가가 좀 박스권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21만 원대에서 30만 원대 이 정도의 박스권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락 추세의 전환보다는 물론 미국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주 같은 경우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지만은 박스권에 대한 흐름을 염두에 두고
종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내일 실적 발표잖아요, 네. 이사님. 네. 이게 지금 컨센 전반적으로 좀 보면 영업이익 한 9조 뭐 100억 넘을 수 있다. 이런 추정들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거의 뭐 한 65% 급증했을 것이다. 이런 네.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삼성전자 실적으로 좀 이른바 실적 쇼크 이걸 좀 확인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이렇게 나오면 정말 이게 HBM이 갈랐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제 계기일 텐데 네. 사실 좀 많이 오르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 발표가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실적에 대한 네. 부분은 뭐 삼성전자는 비교할 수 없는 레벨이다 이제, 보니까 네, 잘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비용 반영이 일회성이 있을 수 있냐라고 의문을 제기를 해보면 2분기 실적 때는 보통 특이한 비용 반영은 없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은 낮아요. 그러면 원달러 환율 부분 조금 비유어적이었다는 구간을 대입을 해보면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실적에 대한 결이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고 실적을 통해서 이게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하기보다 여기에서는 좀 덜 빠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요. 만약에 이게 한 10조 원의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위로 좀 또 다시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시장에서는 근데 이 10조 원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좀 순간 긍정이기는 하지만 고민할 수 있는 게 이 정도의 수치 같은 경우가 나온다라고 하면 2분기 약간 피크 요인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하반기로 갔을 때가 HBM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결이라고 하죠. 뭐 영업이익률 이런 게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그 점을 보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그 엔비디아가 뭐 가속기 측면 같은 경우를 시장에 내놨어요. 근데 나머지 비슷한 경쟁 기업들이 이걸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쟁 기업이 만약에 나와서 엔비디아의 가속기 정도의 스펙을 시장에 내놓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 HBM 쪽 같은 경우도 역으로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군데에서 계속 좀 이걸 가지고 가다가 여러 군데에서 좀 가지고 가는 요인에서는 약간의 가격 협상 측면에서 난항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초기에는 좋을 거예요. 네. 뭐 주가들은 신고가가 나겠죠. 그런데 이게 뭐 내년으로 갔을 때 같은 경우는 뭐 올해 안은 좀 다를 수 있음을 열고 보시면 되는데 미리 뭐 그걸 경쟁업체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는 안 본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은 긍정이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서 부정보다는 긍정의 요인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질 수 있다 보니까 반도체는 여전히 관심을 두되 주가는 박스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이닉스 얘기 이제 계속 좀 드리고 있는데 내일 실적 발표고 3개월 전 사실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7조대 후반이었는데 네. 이 3개월 만에 9조대까지 그죠. 눈높이가 상당히 이제 높아진 거거든요. 사실 네, 맞아요. 우리나라 근데 이 실적 발표를 보면 뭐 미국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네. 꼭 잘 나온다고 주가가 그날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제 뭐 삼성전자도 상당히 예상치 대비해서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닥이 아닐까 해서 그 이후에 좀 왔고 하이닉스는 사실 그러면 이제 잘 나오면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피크 아닐까 이럴 수도 있는 해석이 그럴 수도 있는 바고 최근에는 또 내년에는 가격 결정력을 하이닉스가 못 가져갈 거야 뭐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글쎄요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좀 고민이 돼서요. 다른 종목들이랑 좀 다르게 네. 반도체 대형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컨퍼런스 콜이 네네, 열리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랬을 때 계략적인 부분, 뭐 이 생산량, 가격에 대한 흐름, 하반기에 지금의 2분기 실적을 놓고 어느 정도의 실적 톤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데이터를 또 얘기를 해줘요. 근데 2분기가 잘 나왔다라고 해서 이 하반기로 갔을 때 실적 피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출하량, 가격 이런 변화가 뭐 드라마틱하게 나타난다라고 하기보다 아마 2분기가 좋으면 하반기에 대한 톤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순히 실적이 딱 좋은 실적이 나오고 주가가 오르는 와중에 이게 피크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빠질 수는 있겠지만 컨퍼런스 결에 따라서 주가 방향은 달라질 수 있고 어떤 실적이 나오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주가는 어차피 박스권으로 하단이 한 21만 원. 근데 그 하단도 쉽게 안 오리라 생각이 들어요. 25만 원대에서 30만 원 이 정도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흘러갈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뭐 HBM 진영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보면 뭐 본딩 장비 어느 업체가 공고하게 가지고 가고 있고, 좀 뭐 다른 쪽들이 한다라고 해서 경쟁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뭐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앞단에서 투자를 해주지 않으면 여기에서 장비의 발주는 안 나가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이제 뭐 새로운 방식으로 뭐 HBM3E를 넘어서 4, 그러면 뭐 하이브리드 본딩 이런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장비 발주들이 네.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장비주는 내년을 만약에 보고 또 연말에는 이 뭐 투자 이런 부분을 놓고는 발주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그러면 준비를 하는 거죠. 지금 장비주들이 잔뜩 빠져 있거든요. 맞아요. 그 상황 속에서 좀 이제 2분기가 지나서 한 가을쯤, 그때는 장비주들을 좀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회자되기 전에 사두고 이제 뭐 이런 공시들이 나오면 그때 같은 경우는 뭐 수익을 내서 팔거나 아니면은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가는 스텝이 빠르다라고 네. 하면은 그 저가에 샀던 장비주들을 좀 들고 가거나 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사이클을 파악하는 게 수익에 대한 부분을 가장 용이하게 획득을 할 수 있고, 그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얘기할 게 좀 많은데 네. 어제 시장, 우리 시장에서 사실 뭐 차익 시전도 좀 있지만 네. 정책 기대감으로 우리가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정책적으로 보면 세법 개정안에 담긴 법인세나 네. 뭐 증권거래세 인하 원상복구 소식 뭐 이런 것들이 약간은 좀 조정의 빌미를 줬다, 이런 분석도 일견에서는 있어서 이 정책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이 이게 약간 후퇴하는 모습이 나오면 또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세수의 증대 부분을 놓고 지금 부양을 해 나가는 이 증권 시장 같은 경우를 미리 어느 정도 세금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킨다라고 하면은, 실적 체력이 좋아서 올라오는 증시다라고 하면은 이 3,160에서 3,200의 지수 같은 경우가 당위성이 성립이 되는데, 실적 체력은 3,200이라든지 3,500, 5,000에 걸맞지 않게 올라오고 있고, 단순히 ROE의 증대라는 뭐 함수에 대한 조정으로 이것을 정책으로 드라이브를 했을 때 이론적으로 가능한 지수는 뭐 5,000 이거면 가능하기는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ROE에 대한 함수 조정으로, 즉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로 5,000이라는 지수의 당위성이 있는데, 이 함수에 대한 부분의 당위성이 깨지면 정책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균열이 생기고 세금을 강화한다라고 하면 지수는 택도 없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될 점은 어느 정도의 지수 같은 경우에 캡이 좀 씌워진다라고 하기보다는 정책에 대한 방향에 달려 있어요. 최근에 보면 제가 몇 주 전은 상당히 지수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얘기를 했다가 톤의 조절을 서서히 하고 있는 이유는 느껴집니다. 뭐냐라고 하면 지금 뭐 보이는 이런 흐름들이 자칫 지수가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가면은 감춰뒀던 세금에 대한 카드를 연속해서 내놓을 수 있겠구나, 이 우려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우리 언제나 회자돼 왔던 부분들이죠. 세금과 관련된 부분, 연말에 계속 회자되던 걸 50억에서 10억으로 줄인다라고 하면은 시장 충격, 이 부분이 또 나타날 수 있어요. 언제나 반복되었던 거죠. 네네. 또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지금 좀 약간 부정적으로 내놓은 이런 세금과 관련된 부분,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또 좀 이 참여자들의 의견들을 보고 조정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전반적으로 그래서 지수는 좀 머물거나 네. 쉴 수 있어도 종목은 간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럼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을 볼까가 이제 문제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근에 보면 뭐 방산이나 원전 가다 쉬다 반복했는데 어제는 또 우수수 좀 떨어지는 흐름을 보였고, 오히려 뭐 바이오 중에서 일부 좀 그쵸.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었고, 이게 이제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가 가격의 네. 길목을 기다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지수가 한 단계 레벨이 올라가기 위해 특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가 오르는 게 좀 필수 그렇죠. 불가결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의 시총 상위주들, 그다음에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로열티가 추가될 수 있는 요인을 갖춘 기업들,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늘 봤던 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최근에 컨디션이 좀 달라진 건 뭐 유한양행, 컨디션이 달라진 게 아니라 조금 뭐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보여준 그런 쪽들을 중심으로 좀 보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종목 본다라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실적 발표를 하고는 주가가 좀 무거워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에너지 관련해서는 뭐 한 번씩 시세가 다 있었던 뭐 변압기, 뭐 나머지들 이런 쪽을 조금 까다롭게 보기보다는 원전 쪽 플레이, 그 다음에 신재생 쪽 플레이, 그쪽 같은 경우가 가장 좀 용이하다라고 보이고,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 마시고요. 글로벌 기업들,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 이런 쪽들까지 병행해서 보면 좀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고,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지금 전기료와 관련된 부분으로 이 종목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전력과 관련된 부분에 좀 변화로 움직이는 점이 있다 보니까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함께 좀 살펴보곤 있습니다. 원전, 신재생, 뭐 아직 네. 유효하다, 뭐 이런 말씀 해주셨고, 어제 같은 경우도 뭐 휴메딕스라는 종목도 급등을 했고, 여기에 이제 중심이 됐던 소재가 보톡스, 필러 테마가 강세였다, 네. 뭐 이런 거거든요. 7월 들어서 케락스 바이오탑10 같은 경우도 14% 이상 상승했고, 어쨌든 우리가 항상 못 올라갔던 업종에 좀 미리 가서 기다려볼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오인데, 여기 이미 좀 움직인 감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바이오 중에서도 좀 차별화가 있었나요? 그 바이오 네. 중에서 좀 소비재 형태 바이오들이죠. 미용 쪽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여기에서 뭐 피크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그래서 뭐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도 뭐 50만 원대 중반 이 정도는 도달하면 좀 반등 나오고 이게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마리서치 여전히 주가는 올라갔지만은 단기 박스권 플레이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뭐 이제 그 필러와 관련된 부분이 몸에 맞으니까, 바디 필러. 네, 몸에 맞으니 뭐 얼굴보다 용량이 늘어나는 이 논리로 지금 시장에서는 또 관련된 종목들을 찾아서 보는데요. 이게 뭐 보톡스나 필러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일회성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 맞는 거예요? 바디 필러? 이게 저도 그 많은 그런 네네네. 여론들의 컨센을 보니까 여기 뭐 그 하체? 밑에 쪽, 그 다음에 또 여기 어깨, 뭐 승모근 말하는 네 거예요? 그런 쪽, 그 다음에 뭐 채울 거는 또 이걸로 채울 수 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세상이 이제 살만해지니까 좀 미용에도 신경 쓰고 하고 있네요. 네. 최근에 미용, K-뷰티라고 그죠, 우리가 그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화장품만이 아니라 기기, 그리고 이게 바이오하고도 연결이 되는 흐름을 좀 큰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네, 확실히 그 외국인 분들이 우리나라 오셔서 과거에는 그냥 단순히 뭐 소비에 대한 부분을 집중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하나의 패키지가 와서 뭐 우리나라에서 어느 뭐 미용실에 가서 헤매를 받고, 그다음에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뭐 사진 같은 경우를 찍는데요, 프로필을 찍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코스로 몇 컷 사진 이런 걸 찍고, 또는 이제 그냥 와서 이제 마음을 먹고 받고 가거나, 또 올리브영 가고 그런 걸 받고 가거나 뭐 가서 소비를 하거나 하다 보니, 핵심은 해외 MZ 세대의 소비 패턴, 그런 걸 좀 보면 해외의 MZ 세대의 소비 패턴, 저도 MZ, MZ시죠? MZ 세대의 소비 패턴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나라 화장품도 미국의 MZ 세대의 소비 패턴의 변화부터 다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소비재는 MZ 세대의 소비 패턴을 주목하라라는 점입니다. 그 최근에 팝업 같은 것도 좀 트렌드 아니에요? 그죠, 네네. 이런 어떤 소비들. 저희 얼마 전에 이제 뭐
런닝화 같은 경우도 네. 아저씨가 신으니까 뭐 그러니까요. 그런 보고서가 그렇죠. 나오기도 했는데 네. 어쨌든 조금 젊은 층의 소비 패턴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좀 해볼까요? 대한조선 이게 이제 22일, 23일 오늘까지 양일간 청약 공모가는 5만 원으로 확정됐고 네. 중대형 선박 전문 기업인데 이거 이제 좀 기대감은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뭐 네. 올라오게 되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긍정이겠죠. 시장에서 조선주 같은 경우는 피크에 대한 데이터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때로는 신주 성과 같은 경우가 올라오고 나서 이게 큰 변화가 없다 보니 피크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가격을 결정지을 수 있는 요인은 수요죠. 수요다 보니까 그 수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강도가 우리나라 쪽에 LNG선, 그다음에 뭐 컨테이너선 이쪽에 집중될 수 있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뭐 올라서 고점 대비 1, 20% 조정 나오면 그때는 조선주는 담아가는 것으로 네. 여전히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뭐 데이터가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면 한 10, 20% 한 방 맞는다 생각하고 뭐 가면 되다 보니까 여전히 대세에는 지장이 없고 신규 상장이 되는 종목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업종에 대한 컨디션이 좋다 보니까 뭐 주가 흐름은 좋을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조선 업체들도 대거 내일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돼 있고 대한조선 같은 경우도 이제 공모가 확정 이런 조선업에 대한 흐름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내일 테슬라도 실적 발표 네. 하거든요. 2차 전지주 최근에 우리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아까 바이오주도 좀 못 올랐던 거 미리 가서 기다려볼까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가 상당히 근데 못 올랐다는 것만으로는 좀 그렇다라고 이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서 네. 2차 전지 어떻게 볼까요? 지수를 잡을 때 같은 네. 경우는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가 네. 올라오곤 해요. 네. 그래서 뭐 소재 쪽은 하지 말라라고는 안 할 텐데요. 되려 만약에 2차 전지 소재 쪽을 본다라고 하면 추후에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쪽, 그게 뭐 전고체 배터리 이런 쪽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들의 종목들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주시를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업종 내에서 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이전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가 경구용이라고 하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뭐 시간은 많이 남아있지만 전고체 배터리 이런 쪽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쪽들을 파악해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 관심이 떨어져 있을 때 좀 스케줄을 체크하면서 보는 것, 뭐 그 정도로 좀 열어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들 좀 찾아보는 흐름 가운데 최근에 YG 플러스가 네. 연달아서 며칠간 좀 급등을 하는 흐름인데 블랙핑크 띄어인가요? 네. 점프? 네. 신곡. 신곡, 네. 네,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좀 약간 중독성이 있던데 뭐 이런 걸 비롯해서 뭐 K-팝 열풍은 뭐 다시 말씀드리기에 굉장히 좀 식상한 주제일 만큼 진짜 엄청난데 K-팝 데몬 헌터스도 있고 네. 엔터주 투자 전략은 근데 좀 약간 업체별로 다른 것 같아서요. 네. 그 2분기라는 실적을 가깝게 보고 우리가 대응이 가능한 거는 YG 엔터 같은 YG.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2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는 그 숫자를 확인하면서 봐야 될 게 하이브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SM 같은 경우는 뭐 무난하게 공고하게 흘러가는 거고 JYP 한터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이 나오는 기점 또는 그 전에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해요. 그래서 실적 노이즈가 발생을 해서 엔터주 같은 경우가 밀리면 동반해서 밀리는 게 아니라 한 기업이 밀릴 거거든요. 그때는 뭐 그런 기업을 하반기 요인을 보고 매입을 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런 플레이는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엔터주는 시각에 대한 부분을 긍정으로 열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얘기지만 넷플릭스를 생각해 보면 네. K-팝 데몬 헌터스 대박이죠. 네. 그리고 뭐 약간의 이제 뭐 개인적인 차는 있지만 네.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사실 계속 1위하고 뭐 기록을 세우니까 네. 뭐랄까 한국은 정말 때려야 될 수 없는 네. 뭐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들을까요?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